저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들을 느꼈어요. 일단 두 가지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.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잘하고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재테크 유튜버인 것만큼 뭐 다양한 그런 재테크 방법들에 대해서도 뭐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동산을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. 1년에 10채 샀다라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. 1년에 10채 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11월 달,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초인 건데요. 초인데, 10월 달 같은 경우는 2주간 동안 8건 계약을 했습니다. 1년에 10채 샀다라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, 2주 동안 계약만 8건을 했어요. 왜 이렇게 8건을 할 수가 있었냐면, 예전과 다르게 자금적인 부분, 뭐 종잣돈 부분들, 모아놨던 그 돈 같은 경우가 규모가 굉장히 다르죠. 규모 다르기도 하고, 지식이라든가. 이런 또 맨 마지막 한 가지가 흐름이 읽혔다라는 부분들로, 투자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었죠. 저는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런 두 가지 차이점들을 느꼈어요. 일단 두 가지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. 두 가지 차이점 뭐냐면 소도시와 대도시의 이런 흐름적인 부분들은 확실하게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빠르게 회복한다. 훨씬 주목도가 다르다. 주목도 다른 것만큼 많은 투자자들 몰리는 그런 현상들 지켜보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또 빠르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. 이렇게 8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 부분들 3가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빠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.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. 금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나가는 물건들이에요. 제일 싸다 보니까. 원 가치보다 훨씬 더 하락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물건부터 투자한다라는 것이죠. 그런 것만큼 굉장히 경쟁자들이 몰릴 수가 있는 게 이런 금매 물건이에요.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습니다. 오전에 공인중개사 그 중개인 분께서 금매 물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 사진을 봤는데 사진 보다 보니까 좀 느낌이 그렇게 오진 않더라고요. 좀 너무 낙후됐고 수리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는데 일단 한 분은 직접 가보자 집 주변이었기 때문에 가봤었어요. 가봤는데 사진보다 훨씬 낫더라고요.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.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. 그런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사진보다 실제 이 물건들이 더 상태가 괜찮더라고요. 딱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리모델링 쪽쪽쪽 하고 이제 달고 하게 되면 도배장판만 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 내보낼 수가 있더라고요.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이 매매가랑 거의 한 2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거의 무피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이었다라는 부분 확인하고 바로 전화합니다. 공인중개사님께 그렇게 전화를 해서 요거 사겠다. 바로 계좌 좀 따달라. 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 공인중개사님께서는 뭐 트라이를 해 주셨는데 바로 5분 전에 계약됐다라는 전화 오셨어요. 거래가 5분 전에 됐다라는 것이죠. 너무나 아쉬운 물건이었습니다. 너무나 가치가 있다라는 거, 현장만 빨리 갔다라면, 빨리 가서 빨리 전화만 들었다라고 하면 계약할 수 있었던 물건인데, 벌써 그 물건 같은 경우는 한 2주 만에 1,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. 그리고, 다른 하나 물건 같은 경우는, 어떠한 실투자자가, 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리모델링을 고급으로, 주인용으로 올 리모델링 합니다. 너무나 좋더라고요.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공인중개사님께서 전달을 주셨는데 보자마자 계약한다라고 했어요. 보자마자. 그렇게 리모델링 했던 그 물건 같은 경우를 왜 파냐?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자, 갭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. 전세자를 구해서 나머지 잔금 같은 경우를 플러스를 하고 이제는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전세자가 구해지지가 않다 보니 이렇게 급하게 파는 물건이었습니다. 저는 그 물건 보자마자 한 1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1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요거
제가 검색을 해보죠. 어느 정도 전세가 나갈지에 대해 1억짜리 물건이었거든요. 1억짜리 물건인데 자, 전세 매물 본다고 하더라도 1억에 나갈 것 같더라고요. 자, 1억에 나갈 물건이어서 무피 투자 가능한 물건이었어요. 그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 찰나에 전세자 구해서 이렇게 자, 계약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돼버렸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. 자, 그런 것만큼 이런 역발상 투자 지역의 이런 급매 물건 같은 경우는 빠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. 자, 거의 몇 분 상간에서 최근에 거래했던 물건 같은 경우는 몇 분 상간에서 제가 거래를 따냈던 그런 케이스들도 많고 놓쳤던 그런 케이스들도 2건 플러스 여러 건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런 것만큼 빠른 판단력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. 자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대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. 다건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대출을 이용해서 자, 이 매물들을 하나둘씩 늘린다라는 그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한 확실한 루트,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행들을 확실하게 뚫어놔야 돼요. 확실하게 뚫어놔야 된다. 저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초창기 역발상 투자 지역 때 5건 동시에 계약을 했는데 대출 된다라고 여러 번 확인을 했었던 그 분이 자, 법무사 이제 실장님이셨죠. 법무사 실장님께서 여러 번 전화를 해서도 문제 없다라고 하다가 막상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한국 도착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, 부랴부랴 2건 제외하고 3건은 계약금을 날렸다라는 그런 케이스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자, 대출이 된다라고 확인을 했던 그 한 사람만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물건, 대출로 이용을 해서 자, 이 잔금을 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5건 중에 3건 같은 계약금을 날렸다. 그게 총 500 정도가 됐다. 다행히도 작게 걸어놨기 때문에 다행히 손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물건들이 있었던 것만큼 대출로서 이를 활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불려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 굉장히 중요하다. 그 루트들 하나로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겠죠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잔금을 칠 12월 달 같은 경우는 4건을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. 자금 상황 굉장히 이제 4건 정도는 제 돈으로 충분하게 자, 이 계약금,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물건들을 대출을 실용을 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4건들도 역시도 마찬가지 진행을 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실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을 한 군데 뚫어놔서는 쉽지가 않다라는, 나머지 4건들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대출금을 이용을 해서 이제는 진행을 하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이죠. 전부 다 월세 물건이다라는 것이죠. 대출 활용해서 이렇게 월세 수익 계속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세팅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자,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건으로 부족하다, 하나의 은행으로 부족하다, 한 2개 정도는 뚫어놨어요. 혹시라도 한 개 안 된다 그러면 바로 그 다른 은행으로 컨택을 하려고 했던 그 경험은 이전 하나만 믿었을 때의 그런 경험들이 반영됐다라는 부분이죠. 대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은행도 여러 군데 많이 뚫어놓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느꼈고요. 자, 세 번째입니다. 자, 기회라고 느껴졌을 때는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죠. 자, 예전에 저는 금매 전문가인 것만큼 금매로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어요. 자, 금매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100만 원, 200만 원 차이로 계약을 안 했던 그런 좋은 물건들이 많았었거든요. 100만 원, 사실 금매라고 하더라도 조금 조율을 해서 잔금 기간을 좀 빠르게 쳐준다거나 여러 가지 딜로서 자, 그 매매가 부분을 조금 조율을 시키는데 조율이 안 된다 그러게 되면 계약을 안 했던 그런 물건들이 많았었어요.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. 광양 같은 경우는 2019년 상반기 상승률 1위를 달성했던 것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물건들이에요. 자, 그러다 보니 이 50, 100만 원 요 정도는 조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들어가도 됐던 물건이었다라는 생각 들어요. 너무나 이런 기회라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,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안 되는 물건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야 된다. 조금 비싸더라도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 부분들, 이렇게 투자를
몇십 건에 해당되는 부분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는데요. 자,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30채, 제 영상 같은 경우 30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갑자기 38채가 됐다라는 부분들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. 자, 2주 만에 부동산 계약 8건 하면서 느낀 점 3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